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TV 토론 있었습니다. 네. 1강 1중 1약 이렇게 또 권영국 아니요, 후보 한 빼면 번도 안 되지. 이야기해야 되죠. 어제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니 그래서 권영국 후보부터 얘기하자 그러면은 일단은 네. 솔직히 어저께 다 3명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네. 갑자기 다들 놀란 누구야? 사람도 있어요. 놀랬어요. 네. 그런데 그 존재감은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칼을 갈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날이 섰는데, 그러니까 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조금 약화된 진보적인 의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영국 후보. 네네. 예. 그 성공을 했고 뭐 중간 중간에 솔직히는 이재명 후보한테 이것도 좀 다뤄야 된다. 그런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이것도 얘기 좀 해라. 이거 안 하면 어떡하냐. 중도 보수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해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솔직히 어저께 첫 대선 토론인데 네.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감이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는데 네. 제가 좀 정말 이거는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너무 구식이에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너무 같은-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느껴지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보면은 좀 옛날식이지만 그래도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듣고 있기가 상당히 민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네. 어저께 제일 민망한 후보는 솔직히 이준석 후보였다. 후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우리 요번에 대선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다음에 토론 자체의 의미도 퇴색을 시키고 네. 너무 말장난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준비해 온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재명 후보 깎아내리고 김문수 후보도 깎아내리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서 특히 이제 우리는 젊은 후보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근데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어저께는 정말 이준석 후보가 특히 얼굴이 붉게 상기돼서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예.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고 그게 안 맥히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막 붉게 그러는 거 보니까 계속 보고 있기가 아니 이건 뭐냐면 민망하다. 그렇다고 막 야단을 치기도 그렇고 TV 토론을 통해서 뭐 누가 이긴 거 이런 거보다는 그런 태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그런 것도 태도와 보잖아요. 매너와 매너도 이 보는 사람의 거잖아요. 그릇과 이 그렇죠, 사람이 그릇과. 어느 만큼 준비돼 있는 맞아요. 사람인가. 그걸 그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거 하나 가지고 가령 폭력이 문제가 네. 된다라고 얘기하면 폭력은 무슨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쳐. 근데 네. 이게 중국산이라고 뭐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하나를 그렇게 트집을 잡는 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 제일 중요한 게 정년 연장을 좀 하자 그러니까 이거 청년의 일자리를 깎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극대극으로 하면은요 토론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민망했습니다. 저는요 이준석 후보 예. 이거요 뭐 청년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모욕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사회하고 또 정치가 남아 있는데 정치입니다. 네. 그때는 좀 더 다른 모습이 보일까요? 토론할 때? 아니 글쎄 모르겠는데 사회에 예. 가면은 특히 이제 더 갈라치기라든가 더 많이 남녀 나오- 갈라치기, 아, 세대 갈라치기 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뭐 그나마 잘 이재명 후보는요 했다고 봐야 어저께 됩니까? 뭐냐면은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끔은 더 받아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주는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네. 지지율이 낮은 후보였다면 어저께 같은 태도가 지지율을 깎아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이 일단 안정된 후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기에 오 상당히 안정감 있는데 그리고 준비돼 있는데 그리고 균형이 잡혀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더해서 저는 뭐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50%를 상회합니다. 지지율이. 그렇죠. 뭐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30% 갇혀 있다 이 표현하고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리대인데 특히 TK하고 PK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TK, PK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이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참 일단은 이제 예.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4번 오열된 게 가장 크고요. 그게 아직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군요. 아직도 뭐 친윤 쪽하고 그다음에 그 뭐 반윤 쪽하고 네. 반탄핵 뭐 쪽하고 이거 싸우는 것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는 뭐 솔직히는 이재명 후보가 TK 후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TK 후보가 상당히 중도 보수라는 아젠다. 그다음에 이번에 가가지고는 정말 재미가 남이가 이 소리 가지고 굉장히 네. 히트를 친 것도 있고 이게 혹시 정말 박정희 시대의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고든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요번에 중도 보수. 네, 요번에 보면은 벌써 뭐 40%를 넘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네. 30% 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30%는 TK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30%는 넘지 싶습니다. 넘을 것 저는 같다라고.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간에 3%면 상당히 33% 아닙니까? 네, 33.33%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지난 대선 때 대구가 21%, 그렇습니다. 경북이 23%입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게 받았는데 이번에 좀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상당히 파고드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첫 주를 낭패를 봤잖아요. 네. 국힘 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구를 다시 다잡는다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죠. 다시 이준석 후보 얘기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좀 모자라거나 안 되면 그 표가 이준석한테 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지지율이. 일단은요. 예. 이준석한테 갈 표가 없어요. 표가 없다고요? 아니 일단은 예. 이른바 친윤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탄핵을 했던 사람들은 일단 이준석에 대해서 X표를 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미래적인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 선거에 안 되더라도 네. 이쪽에 대안 세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면 조금 표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안으로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뭐 단일화 얘기를 나올 수도 있고 같이 뭐 힘을 좀 합하는 모습도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요 국힘의 내부에 이른바 지금 주류 쪽에서는 뭐 한동훈도 그렇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냉랭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표가 없는 거죠. 음. 그런데 거기에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이 내란 종식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거니와 네. 저렇게 네 가지가 없는 사람한테 예. 아니 저는 예.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세대에 조금 삐뚤어진 약간 왜곡된 그 표심만을 대변을 하고 있지 네. 지금 말하자면 미래 세대를 좀 표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지를 못하니까 갈 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젊은 만큼 미래를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고 지금 내놓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으면 굉장히 젊은 사람들 싫어하잖아. 네. 우리도 다 어른이다 그러는데 아니 어저께 중간에 토론 중간에 네. 특히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한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의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준석은 사라졌어요. 네. 말을 안 아무도 했어요.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질문도 왜냐하면 없었죠. 이준석한테 질문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이준석 너는 너한테 물어볼 게 없어. 너는 가능성도 그게 뭐냐면은 아직은 아직 네.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게 그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 예, 어저께 맞습니다. 예. 제가 다 그거 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없어졌어.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은 보수 지형이 빅텐트를 해서 반 이재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라고 읽혀지고 있어요. 이쪽이 이쪽이 막 빅텐트가 되고 김상욱 의원도 입당을 하고 뭐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 쪽에서 지지 입당하고. 선언하고 뭐 허은하 전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이재명 표 빅텐트 완성되고 가고 있다. 이런 아니 얘기도 근데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른바 중도 보수를 굉장히 공략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홍준표 또 전 후보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쏠리는 데는 항상 쏠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요새는 또 너무 이쪽이 슈퍼 빅텐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약간 들 그러네요. 정도로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텐트가 안 쳐지잖아요. 네. 도저히. 좀 더 뭐일까요? 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어, 나오고. 저는 예. 뭐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선거 전에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지 이제 얼마 않나. 안- 이주도 안 뭐냐면 이제 남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오고 그러는데 네. 이른바 빅 피겨들 예. 이런 사람들은 아마 뭐 대선 이후 하니까 아하.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각을 어떻게 인선을 하느냐 이럴 때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사실상 2주 남았어요. 사전 투표로 보면 2주 29일이니까 채 안 나왔어요. 2주 채 안 왜 나왔어요. 다다음 주 목요일 아니 해외 선거로 따지면 지금 부재중 벌써 그렇습니다. 해외 선거 들어가는 거니까 네,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 탈당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김계리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입당도 했습니다. 이게 탈당에 보수층이 반응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변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탈당하기 전 사실은 이번에는 네.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제명을 미리 그렇게 시켰어야 했었어요. 된다. 미리 했어야 했는데 그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다가 네. 결국은 또 마지막에는 또 안 나가겠다고 앙탈하는 모습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다 봤어요 우리가. 우리가 다 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냥 토요일 날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토론 전에 해야지 그 전에 하면은 또 이게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너무 효과가 없었고 거기다가 뭐 정호영 다시 뭐 사퇴하기는 했지만 뭐 정호영 또 석동현도 사퇴했지만 석동현 뭐 변호사 또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또 김계희 변호사가 와서 또 기웃거리고 이거는 아직 들어온 건 아니라 네.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입당한 것 뿐이니까 입당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 위장 탈당한 거냐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예전에 박근혜 저기 전 대통령 네.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제명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은 국정농단 개인적인 일인데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파면당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기분 나빠요. 백의종군 쓴 말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아니야.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김문수는 나의 아바타이다. 이런 거를 막 하겠다. 그렇게 인식이 이런 될수 이렇게 인식이 있으니까. 되니까 네.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 뭐 탈당 이제 하면서 한동훈 이제 전 대표도 자기도 이제 좀 대선에 뛰어들겠다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는 뭐 홍준표 전 후보도 심정은 이해하나 네. 당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경우가 좀 없다. 30년을 담은. 근데 한동훈 전 후보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방송 계속 하다가 이제 가장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가 크게 조건을 윤석열 탈당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으니 네. 그거 했으면은 조인하는 모습 선대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에 그러니까 선당 후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별개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 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당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당원들한테 만나는 이 전당대회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다 이기적으로 보인다. 이게 저는 뭐냐면 저는 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가 애국하는 것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항상 선당 후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들 다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앞세우니까 보기가 그것도 민망합니다. 민망하다. 왜 이렇게 민망합니까 계속. 민망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입니다. 개헌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또 국무총리 국회에서 뭐 동의하는 등등의 추천하는 얘기 등등인데 또 김문수 후보도 또 받아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예. 지난번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딱 네. 하나 결선 투표제가 들어온 하겠다. 거에 대해서 예. 이거는 앞으로의 진보 소수 정당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원내에서도 이제 20명 그 기준을 좀 낮추겠다는 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보 세력도 좀 껴안는 그걸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당장 김문수 후보 쪽은 중임제를 얘기하면서 네. 3년 만에 관두겠다 짧게 하고 얘기하는데 관두겠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런 게 막 화가 나고 민망하고 또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요. 대통령제와 우리는 국회하고 하면 서로 간에 견제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하고 국회를 같이 뽑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건 독재하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이 투표하면 다 대통령 쫙 되는 갑니다. 쪽이 다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한 70% 그쪽으로 예, 가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2년씩 해가지고 그 여태까지 문제가 5년하고 4년제가 이렇게 엇갈리니까 엇갈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2년씩 바꿔가면서 하자. 근데 정말 너무나 행운이게 2030년에 선거를 하면 네. 다음에 2028년에 국회 하고 그다음에 30년에 대통령 맞아요. 뽑고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딱 맞는 거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딱 좋은 게 2년하고 2년 후에 중간 투표하는 게 맞아요. 그게 국회 맞습니다. 선거는. 국회는 예. 견제를 해줘.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대통령의 책임도 강화가 되고 네. 국회의 책임도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결선 투표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단안을 내리셨구나. 네. 근데 이거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지방선거 할 때 국민투표를 할지 저는 사실은 내년까지 잘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쉽지는 않을 편인데 것 같아요. 지방선거하고는 예, 또 예. 이 아젠다가 좀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할 때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충분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생각이라고 뭐 봅니다. 네. 자, 어제 5.18 기념식이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불참했습니다. 아마 단체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한 것 같은데 이게 나오지 못한 것도 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와야 오늘 되는 거 왜 이렇게 아니에요? 민망하다는 표현을 일단 오늘 많이 민망하다. 이것도 이것도 가야 돼요. 민망하더라고요. 무조건 가야죠. 가야 될 거기 가서 네. 어떤 경우에나 무슨 거기서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담겠다고 헌법에 담겠다고 윤석열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 그때는 가가지고 같이 임해 행진곡 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좋게 봤습니다. 예, 네. 이거를 못 간다는 것도 참 그렇고 네. 자 뭐 오늘 있을 이제 재판입니다. 윤석열 재판이 이제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상으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도 예, 지난번에 지상으로 가면 그랬듯이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기자들 얘기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직위원 판사가 계속 재판을 이제 하는 건데 논란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접대 의혹. 그럼에도 재판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왜 저기 네. 첫 번째부터 사진 못 찍게 한 건지 이제 아셨죠? 네. 윤석열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직위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해석되군요. 이렇게 해석 아니요 저는 요번에 사진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정말이었나 보네 이게 음흠. 직위원의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안 보여주려고 그랬던 모양이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아직도 지금 이제 대법의 입장은 대법에서는 지금 이제 조사를 내부 감찰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 감찰 솔직히는 그런 정도로 국회에서 일단 의혹을 드러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입장 표명이 없잖아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조만간에 네. 입장 표명뿐만이 아니라 아하. 뭐가 지금 아마 사진은 감찰 쪽으로 넘긴 거로 알고 예, 있거든요. 갔던 걸로 지금. 네네 대법 쪽에 넘긴 거 저는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공개하기 전에 음흠. 뭐 대법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이렇게 그래서- 되면 민주당이 뭐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막 확인이 됐는데 밖에 알리기는 뭐 하니까 대법원에서 확인해 봐라라고 던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네. 이게 한 소스가 아니거든요. 두 개의 소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더블 체크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곧
대법에서 아하. 아마 근데 이제 지금 대법에서도 지금 당장 왜냐하면 지금 선고가 오늘로 14일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저거 하는데 이제 아마 입장 표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음흠. 아마 곧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는 딴 거 이상으로 이런 거 했으면은 직무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하는 건 특히 이 일단은- 재판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저거 네. 뭐 이것 때문에 생긴 의혹 아니에요. 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기현 판사가 그동안 했던 음. 그 시를 기준으로 했던 뭐 구속 구속 취소 이런 거 같은 게 아.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직무 배제해야죠. 그럼 뭐 저는 그래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상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또 다른 또 수사인 김건희 수사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소환이 계속인데 불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환에 불응했으니까 예, 만약에 두 번째 하고 체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체포해야죠. 두 번 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도 선거 전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아. 선거 전에까지, 그러니까 아마 선거 전에 두 번째 소환하고 세 번째 소환 저거 할 텐데 뭐 김건희의 발언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 본인이 뭐라고? 자기가 뭔데요? 한 자연인인데 지금 네. 뭔데?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아닌데. 그런데 아마도 이것도 지금 뭐 대선 전까지는 이제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기 왜냐하면 다들 그게 좀 네. 그렇다 그러는데 음흠. 선거 전에 특히 선거 전에는 아마 근데 이게 큰 변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특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내란 뭐 두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되는데 두 사람은 뭐 체포가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아크로비스가 있어요. 윤석열 부부는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지난 한 달 반 동안에 네. 이상한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면 2달 거의 다 두달 됐네요. 넘었죠. 2달 뭐야? 거의 석 달 다 돼갑니다. 예, 이제 예, 예. 그 3월 8일에 아 풀렸던 그러네요. 거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게요. 외국에서 봐도 너무 신기한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게 이상한 일이 다 있냐. 그리고 밖에 나온 사람이 해가지고 아니 파면당한 정권의 총리를 후보로 만들고 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정말 코미디로 보일 건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모든 거를 저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시 네. 새로 나온 대통령의 첫 사인이 아. 특검법 사인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다 들 정도라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배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법 계속 거부당하고 있고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되고 왜냐면 있고. 무엇보다 내란 특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들 이제 법적인 내란 문제 특검이 안 계속 있다고 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바로 선거 전에 내란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란 특검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일 테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이제 6월 3일 4일 4일 00시부터 취임을 하고 근데 내각은 지금 내각 그 국무회의는 그대로잖아요. 네. 심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많은 법들이 올라가만 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그 중에 특검법이 그럴 1순위 될 가능성이 것이다.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네. 여러 가지 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다 거부를 해놔가지고 내란 특검 1위, 내란 특검, 뭐 김건희 양평, 특검, 뭐 최상병, 최상병 특검, 김건희 뭐 너무 네네,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인데. 삼부토건 특검, 삼부토검도 있고. 삼부토건이 김용남 변호사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특검법 시즌이 또 대통령 바뀌자마자 또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으로. 마지막으로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은데 관전 포인트 짧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요. 지금 네. 앞에서 충북 저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다 같이 네. 각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열심히 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솔직히는. 뭐 이유가 열심히 뛰어요. 열심히 지난번보다. 뛰는 게 물론 내란을 중식하는 예. 거 우리는 옆에다가는 다 그 얘기를 우리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큰 명분으로 하는 거고 제일 큰 거는 내년에 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지방선거에 지금 후보로 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뜁니다. 동기부여가 이번에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팔 수 있는 여러 예.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나온 이 성적이 다음에 공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거고 그리고 이게요 선거는 기세입니다. 네. 한 번 올라가면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강남의 강남갑의 골목에서도 유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기세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가 있다고요? 들린가? 강남인데? 제가 30년 만에 듣는 강남인데? 소리, 아. 30년 만에 듣는 소리라니까요. 강남인데도? 우리 예. 강남갑의 지역위원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뛰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다 같이 자 대한민국이 절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진짜 대한민국 만들자. 내년에 지방선거도 이겨보자. 끝까지. 이겁니다. 예. 이런 것까지가 다 동기부여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댁 네. 저 보수적인 진주 아 경남 진주군요 진주 사람들, 시댁이. 시댁에 예. 있는 사람들한테 경남 전화를 진주. 겁니다. 예. 그 싸우지 정도로? 않기 위해서 하던 이런 거니까 이게 기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세가, 기세가 아주 올라가는 좋아지고 거야. 올라가 네. 있고 그 한쪽 기세가 올라가면 한쪽 기세가 처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예, 네.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누가 압니까? 강남갑에서도 이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상상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